KBS 임원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기미가요가 재생되고 김원호의 의상이 등장하며 태극기가 거꾸로 뒤집힌 모습이 보여진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갑자기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것입니다. 단순한 자료 화면도 아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등장 이유 또한 너무나 황당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KBS 직원들까지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마저 들게 합니다. 이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광복절과 같은 중요한 기념일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KBS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은 공정하고 신중한 방송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KBS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에 걸맞은 신중함과 존중을 보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놀라워하며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KBS 1TV의 파리의 영웅들 생방송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환영 행사 프로그램 중 저녁 7시 26분경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6분간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단순히 국가대표 선수들만 응원하고 싶었던 많은 시청자들은 방송 중 채널을 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KBS 아나운서는 방송 중에 한국에서도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올림픽 선수들을 응원했다고 언급했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 인물의 출연은 스포츠 행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방송에서 정치적인 인물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은 방송의 원래 목적과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스포츠를 순수하게 즐기기를 원하며 이러한 자리에서 정치적 요소가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메시지가 강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적 인물의 메시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방송을 제작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송사고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KBS는 내부적인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중한 방송이며 KBS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아나운서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라고 소개하며 특별히 한 분을 모셔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 올림픽 선수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고 이후 국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기를 좋아하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KBS 아나운서는 이 대통령님께서 평소에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도 장병들과 함께 농구하는 모습도 봤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도 직접 챙겨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대통령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도 올림픽 기간 동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경기를 본 적이 많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투지가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치와 스포츠가 불필요하게 결합된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는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에 정치인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주목을 받는 것은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순수하게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방송을 시청하는데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면 그 목적이 왜곡될 수 있으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KBS와 같은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스포츠 행사에서는 오직 선수들의 성취와 노력이 조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인물의 등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방송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송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며 스포츠와 같은 순수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송 제작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구분길 선수가 챌린지를 할 때 보여준 세련된 매너와 스포츠인다운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워킹맘으로 최선을 다해준 김혜지 선수, 그리고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에 슈소프를 할 때는 너무 긴장되어 의자에 앉아있다가 결국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며 그 순간의 긴장감을 함께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신유빈 선수는 간식을 먹는 모습조차 귀엽고 경기에서 보여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이며 신유빈 선수의 팬이 되었다고 말해 많은 이들에게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펜싱 선수 김준호가 대통령님께서 올림픽에 출전하신다면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으신가요? 이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이 나이에 체중도 많이 나가고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좋아했던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아마 야구를 했을 것 같다이며 이 농구, 축구, 야구 모두 좋아했지만 특히 야구에 더 큰 애정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왜 16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 결승전 때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2028년 올림픽에서도 야구로 금메달을 꼭 땄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C 장민호는 대통령님께서 여러 선수들에게 직접 축전을 보내주시고 격려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궁 선수들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셨고 남수현 선수는 직접 축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수현 선수는 이 덕분에 경기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 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BS 아나운서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들은 대통령님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표 선수들을 진심으로 응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어 마치 북한 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이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통해 세계가 대한민국 국민을 멋지게 봤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이 더운 여름날 국민들에게 시원한 선물을 주어 정말 감사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한 선수들과 달리 대통령 자신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가 계속되면서 광복절을 기점으로 KBS 내부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KBS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광복절 방송 내용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으며 특히 KBS 1TV에서 방영된 ES 독재 미화 논란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습니다. 이튿날 KBS 경영진을 비판하는 출근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5일 KBS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포함된 공연을 방영하고 뒤집힌 태극기 이미지를 내보내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KBS 사내 게시판에는 심야 시간대 방영 예정이었던 기적의 시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그의 친일 및 독재적 과오에 대한 비판 없이 미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 직원은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KBS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 유의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360여 개의 시민단체와 불교계는 이 방송 이후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KBS가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방송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국민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KBS는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KBS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자기 반성과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점점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수신료 거부 운동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구성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태평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담대함이 과연 악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무능 때문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현재의 편성대로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우리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지금 편성본부와 상층부가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방송사고보다 더 끔찍한 내일을 마주하지 않도록 사장과 편성본부장이야 임원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PD협회는 일본 제국주의를 즉각 연상시키는 기미가요와 광복절의 정서에 맞지 않는 기모노가 공중파에서 방영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록 제작진이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협회는 이러한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장과 편성본부장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독립영화 기적의 시작 편성에 대해 내부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본부장이 직접 강행한 것은 코미디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 영화의 내용이 매우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PD협회는 기적의 시작이 제주 4.3 사건과 4.19 혁명을 왜곡하여 당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다수의 역사인식과 현저히 다른 관점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상 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와 내부 노동조합들도 기적의 시작의 방영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영화는 예정대로 방영되었습니다.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들을 통해 KBS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등장한 방송과 역사 왜곡 논란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적의 시작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방영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을 해야 합니다. KBS는 이번 사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공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KBS 내부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는 한 직원이 우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수신료를 내지 말아 본 때를 보여주세요 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는 박민 사장과 김동윤 편성본부장의 출근길에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항의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KBS 본부 조합원들은 역사의 죄인 박민은 책임져라. 왜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KBS 경영진은 분노한 조합원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자리를 급히 떠났으며 김동윤 편성본부장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김승준 KBS 기술인 협회장도 시위에 동참하며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측은 기적의 시작 편성 논란에 대해 독립적인 편성권에 의해 방송 편성을 결정했으며 광복절을 맞아 다양성 차원에서 해당 영화를 선정해 방송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이와 함께 광복절에 벌어진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진상조사를 예고했으나 기적의 시작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이미 잃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야당의 친일 공세를 반박하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극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KBS가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그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KBS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철저한 자기 반성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대응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며 KBS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